안녕하세요. 기억의 온도 채널 주인 레인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27살 박도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빗속에서 그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닌 비에 젖어야만 드러나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운명이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빗방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처럼 눈물도 났습니다. 도연 씨의 아버지 박인호 씨는 평생 건설 사업을 하시며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는 40대 중반, 둘째 아들 진수 씨는 40대 초반, 그리고 막내 도연 씨는 20대 후반이었죠. 2024년 6월 68배 나이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에게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빌딩 한 채가 돌아갔습니다. 둘째 진수 씨에게는 분당에 있는 치과 병원 건물과 예금 3억 원이 상속됐죠. 그리고 막내 도연 씨에게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선산 묘지가 전부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큰형수 윤미라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땅은 받았네. 묘지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팔면 돈 되지 않을까? 큰형 민수 씨도 껄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도연아, 거기 관리 잘해라. 우리 다 거기 들어갈 거 아니야.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에게만 이런 유산을 남기셨을까요? 형들은 화려한 건물과 큰 돈을 받았는데 자신은 죽은 사람들이 누운 땅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도연 씨는 차가운 빗방울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도연 씨에게만은 유독 따뜻하셨습니다. 도연아,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걸까? 유산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형들처럼 화려한 사무실도 없었고 당장 내일의 생활비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양평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형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도연 씨는 빠짐없이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풀을 뽑고 묘비를 닦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4년 9월 어느 토요일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우산도 없이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묘비 표면을 타고 흐르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묘비 뒷면의 검은 대리석에 희미한 문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물에 젖어야만 보이는 지도처럼 선들이 번져 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깜짝 놀라 묘비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이게 뭐지? 선들은 화살표와 숫자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10걸음 큰 바위 아래. 도연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겨놓으신 걸까? 도연 씨는 묘비를 등지고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빗속을 걸으며 10걸음을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맨손으로 바위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파고들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쇠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속에서 스테인리스 상자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한 장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작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특별한 아들, 도연에게. 도연 씨는 빗속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빗물에 번지기 시작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도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내가 믿었던 대로 끝까지 나를 찾아온 아이구나. 사실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란다. 도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는 내 동생의 아들이다. 네 친아버지인 내 동생은 네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너를 남겨두고 떠났지.
나는 너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네 형들의 어머니는 달랐어. 그녀는 네가 재산을 나눠 가질까봐 늘 경계했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에게는 돈이 아닌 진짜 사랑을 남기기로. 이 상자 안에 통장에는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가 매달 넣어둔 돈이 있다. 2억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이 돈은 네 형들이 받은 유산보다 적지만 이건 너만을 위해 20년 동안 모은 돈이란다. 네 형들에게 준 건 사업으로 번 돈이지만 너에게 준 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리고 이 묘지는 사실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다. 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어서 5년 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내게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야. 비가 와야만 보이는 이 비밀을 찾아낸 네 마음이었어. 사람들은 몰랐지. 넌 내 조카이자 나의 구원이었다는 걸. 넌 내가 어두웠던 인생에서 만난 가장 밝은 빛이었단다. 도현아, 비 오는 날 이곳을 찾아라. 묘지의 진심은 비에 젖어야 드러난단다.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도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7년을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도현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형들이 비웃던 그 묘지가 사실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던 거죠. 도현 씨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도현 씨의 곁에 계셨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로 2억 3,5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도현 씨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도현 씨는 형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큰형 민수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통장과 편지를 보고 나서야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내게 더 많은 시간을 쓰셨구나. 큰형수 윤미라 씨도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우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도현 씨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요. 2025년 정월 설날 아침, 도현 씨는 형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묘비에 쌓인 눈을 치우자 뒷면의 글씨가 다시 보였습니다. 진심은 젖을수록 선명해진다. 아버지가 묘비에 새겨놓으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큰형 민수 씨도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들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진짜 형제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 박인호 씨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산은 두 가지야.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남긴 진심이 있을 겁니다. 그건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때로는 비에 젖어야 보이는 진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놓치고 사시진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공감하신다면 이거에 비슷한 에피소드 있으면 댓글로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 속 온도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의 온도 레인이었습니다.